이어서 의료인의 면허와 자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허의 왕은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면허의 왕이 보건복지부 장관이니까 면허를 주고 정지하고 취소하고 조건 달고 또 자격 인정해서 전문의 만들고 전문 간호사 만들고 하는 거 전부 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합니다. 자, 의료인은 의치, 한조, 간이 있었고요. 참고로 의료인 등은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그리고 의료인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 의료인의 면허에는 조건 부여 3년 할 수 있습니다. 지역, 또 특정한 업무를 명령할 수 있게 됩니다. 지키지 않으면, 이 조건 부여를 지키지 않으면 면허 취소 사유가 되고요. 이 취소된 면허는 1년 내에 재교부를 할 수 없다. 우리 법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받은 면허는 소중한 내 거입니다. 그러니까 대여해서도 안 되고 면허 없이 무면허로 의료인 활동을 해서도 안 되고요. 면허가 있지만 내 면허 이외의 일을 해서도 안 됩니다. 치과의사가 한의사의 역할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면허의 왕은 장관이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료인의 면허 신고와 보수 교육입니다. 38광땡으로 외우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면허 신고는 3년마다 합니다. 보수 교육은 8시간 받습니다. 1년에. 자, 면허 신고는 최초 면허를 받은 후 3년마다 의료인 면허 신고를 하는데요. 내가 어느 병원에 취업했어요. 나 지금 의사활동 하고 있어요. 나 병원 오픈했어요. 이런 것들을 신고하게 되는데요. 이 신고가 의무예요. 자, 그런데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보수교육 안 받은 사람은 신고를 반려할 수 있어요. 장관님이. 자, 그렇다는 얘기는 면허 신고도 의무지만 보수교육을 받아야 의료인의 면허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자, 1년에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치과기공사 우리도 동일합니다. 8시간 기준이 뭘까요? 우리 직장인들이 평균 하루 근무 시간이 8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교육 받으라는 거예요. 8시간? 하루 교육 받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보수 교육은 면제받을 수도 있고 유예, 그러니까 미룰 수도 있어요. 그 보수 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는 상황은요. 전공의이거나 관련된 대학원에 다니고 있거나 이번 연도에 신규로 면허를 받은 사람이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자네는 교육 안 받아도 되겠네 라고 면제를 받은 경우예요. 자, 전공의이거나 관련 대학원에 다니거나 새 면허를 받은 사람, 신규 면허를 받은 사람은 면제 대상입니다. 자, 신규 면허 취득자가 신기하죠. 또 대학원, 관련 전공 대학원도 희한한 내용이죠. 자, 그러니까 보수교육 면제 대상자로 바르게 묶인 것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자, 보수교육 면제 대상은 이렇게 됩니다. 해당 연도에 보수교육을 유예할 수도 있습니다. 자, 보수교육을 미뤄준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면허가 있는 사람인데, 자, 의사 면허가 있는데 의사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사람도 있겠죠. 6개월 이상 환자 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 사람은 유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도 유예할 수 있는데 이 면제와 유예를 특별히 말씀드린 이유가요. 자, 다시 위로 올라가 보면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데요. 1년 1년 유예받을 수 있잖아요. 6개월 이상 환자 진료하지 않은 경우에. 근데 내가 다시 환자를 보는 업무에 복귀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보수교육을 당연히 다시 받아야겠죠? 면허가 있는 사람이 의사활동을 하지 않다가 다시 의사활동, 의료진 활동을 하고 싶은 경우에는 유예 1년마다 보수교육 시간이 4시간이 추가됩니다. 의사로 다시 복귀하려고 하는데 유예를 2년 동안 했어요. 그러면 보수교육을 얼마나 받아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8시간 기본으로 받고 유예 1년마다 4시간이 추가되는데 2년 만에 복귀하는 거죠. 그러니까 4 곱하기 2, 8시간 추가. 그러니까 16시간을 받게 되겠죠. 자, 이게 헷갈릴 수 있는데요. 유예 1년마다 4시간 추가되고 기본으로 8시간 받아야 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의료기사법도 동일한 조건이기 때문에 동일한 숫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면허 신고 3년마다 보수교육 8시간마다
이렇게만 알고 계셔도 충분합니다. 자, 이 부분은 앞에서 다뤘죠. 우리 전문의 부위가 되기 위해서는 어디서 수련해야 될까요? 상급 종합병원에서 수련해야 돼요. 자, 전문 간호사. 간호사분들인데 호스피스처럼 전문 분야가 있는 분들 경력직 중에 뽑는데요. 전문의, 전문 간호사 모두 전문 자격 인정은 누가 할까요? 면허의 왕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하게 됩니다. 의료인 면허 취소와 정지입니다. 이 문제도 되게 많이 나오고요. 되게 헷갈리는 부분이어서 공부하기 되게 어려운 부분으로 악명이 높기도 한데요. 사실 내용을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일 중요한 거. 면허를 취소시키거나 정지하는 분은 누구실까요? 면허의 왕, 보건복지부 장관님입니다. 이 면허는요, 무조건 취소하는 경우가 있고요. 상황을 좀 봐야겠는데 하고 취소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취소하거나 취소되거나 정지된 면허는 일정 조건이나 일정 상황이 되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면허 취소와 자격 정지, 면허 정지 등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인의 면허를 무조건 취소하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앞서 살펴본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했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였습니다. 자, 먼저 결격 사유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이중 금고털이 정마피라고 이제 외울 수 있게 드렸는데요. 그 밑에 체크 표시 보이시죠? 의료인 결격 사유가 뭐였어요?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일단 있었죠. 정신질환자, 마약 중독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이었어요. 얘가 정마피예요. 자, 그리고 이 의료관계법규, 의료랑 관련된 법규를 어겨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았거나 어쩌고저쩌고 해서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인데 유예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선고유예를 받고 유예 중에 있는 사람 해서 이 숫자를 따서 오이중학교에 다니는 금고털이 정마피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름은 이제 안 잊어버리겠죠? 오이중 금고털이 정마피, 결격 사유를 외우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결격 사유에 해당한 경우에는 면허를 어떻게 취소한다? 무조건 취소합니다. 자, 그런데 이 금고 이상의 형에서요. 의료행위 중에 업무상 과실이나 중과상, 치사상의 이유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사고 같은 경우일 텐데 이럴 때는 조금 상황을 볼 필요가 있다.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우리 법의 취지인 것 같아요. 좀 적극적인 의료행위를 하시는, 적극적인 의료행위로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자 하시는 그런 의사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다.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했다. 자, 면허 발급 요건은 우리가 뭐 이렇게 전공을 하거나 그 학교에 가거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 면허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받는 거였잖아요. 자, 그런 것도 있을 거고요. 국가 시험을 부정하게 합격했다라는 건 뭘까요? 컨닝했거나 문제를 유출했거나 이런 부분이 되겠죠. 어쨌든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했거나 합격했으면 면허를 무조건 취소한다 라고 우리 법에서는 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격 사유에 해당하거나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했거나 그러면 면허가 무조건 취소된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의료인의 면허 취소 가능 사유입니다. 무조건 취소랑은 조금 달라요. 상황을 좀 보겠다 이겁니다. 자, 첫 번째, 면허 조건 불이행입니다. 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인들에게 면허를 주면서 몇 년 동안 어디 가서 어떤 일을 해라 라고 조건을 붙일 수 있었어요. 3년 동안 붙일 수 있는데 이걸 지키지 않은 겁니다. 자, 그 다음 자격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예요. 자격정지는 뒤에서 다룰 텐데 자, 자격정지라는 얘기도 못된 짓 하니까 자격이 정지됐겠죠. 자, 6개월 동안 치과의사 당신은 못합니다 라고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어요. 장관한테. 근데 그 기간 중에 계속 충치치료하고 있는 거예요. 병원에서. 자, 그러면 안 된다 이겁니다. 자격정지를 3번 이상 당해도 취소 가능해요. 3아웃. 취소됐어요. 자, 취소된 면허나 정지된 면허는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그 행동을 더 안 하겠다는 어떤 개전의 정과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허를 살릴 수 있는데
면허가 취소됐는데 그걸 다시 받았는데 또 면허 정지를 당한 거예요. 나쁜 사람이겠죠? 취소 가능. 면허를 빌려줍니다. 면허가 있는 사람한테 빌려주던 다른 면허 있는 사람한테 빌려주던 어쨌든 빌려줬어요. 이 소중한 걸 빌려줬어요.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을 안 하길래. 자, 그러면 취소 가능. 자, 다음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할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일회용품을 재사용한다던가 위험한 행위를 한다던가 무자격자에게 한다던가 이런 부분이 될 거예요. 자,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나 의료인 면허사항 이외에 수술을 시키거나 수혈을 시키거나 전신마취 등을 하도록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되죠.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런 경우 의료인 면허 취소 가능합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취소된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면허를 취소한 사람 보건복지부 장관, 줬으니까 뺏는 것도, 뺏었으니까 다시 주는 것도, 재교부하는 것도 보건복지부 장관이에요. 자, 개전의 정. 이제 개선될 거야. 이 사람 이거 더 안 할 것 같아. 그리고 그 취소한 사유, 취소한 이유가 없어졌어요. 더 이상 그 일은 발생하지 않아요.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육을 받았어요. 저희가 운전면허 취소 정지랑 비슷하죠. 그 행동을 더 안 할 거예요. 그 행동을 할 만한 사유가 이제 없어졌어요. 일정 기간이 지났고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프로그램 이수를 받았어요. 이런 경우에는 취소된 면허를 다시 살립니다. 자, 이 밑에는 이 시험 문제 내기 좋겠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발급받을 수 있다입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심각한 거부터 이렇게 오래 걸려요. 심각한 거가 제일 오래 걸려요. 자, 1년 정도 지나면, 1년이 지나면 재교부가 가능해요. 면허 조건 불이행. 2년 지나면 이 자격정지 중 의료행위, 3번 이상 자격정지, 취소된 거 다음에 정지, 이런 것처럼 정지된 거는 2년 만에 풀립니다. 정지, 두 글자잖아요? 2년 만에 풀려요. 자, 3년이 걸리는 거는 면허 빌려줬다 걸렸어요. 그래서 취소됐어요. 그럼 3년 기다려야 돼요. 생명에 중대한 위해를 끼쳤어요. 3년 기다려야 됩니다. 자, 그리고 결격 사유 중에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부분이 있었죠.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어쩌고 하는 거, 선고 유예가 어쩌고, 집행 유예가 어쩌고 이런 내용. 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3년의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자, 환자 생명에 위해를 끼친 경우, 환자를 좀 괴롭힌 경우, 이렇게 암기하면 편할 것 같아요. 물론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외웁시다. 면허 빌려줬으면 환자 생명 위험하죠. 환자 생명에 중대한 위해, 일회용품의 재사용 때문에 상자 생명에 위해, 그냥 재사용이 아니라 환자 생명에 위해를 끼칠 만한 행동, 면허가 없거나 면허가 있는데 면허 외에 수혈이나 수술을 시키는 거, 그 다음에 못된 짓 해가지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거, 결격 사유 중에 있으니까 의료 관련법이겠죠. 자, 10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10년은 금고 이상의 형 2번이에요. 의료 관련된 법을 어겨서 2번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서 결격 사유 때문에 취소된 경우 10년 기다려야 돼요. 이게 진짜 못됐죠. 자, 그리고 우리 법에서 특별히 불가능, 아예 면허 재교부 안 돼 라고 하는 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 취득 조건, 자격을 획득했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취소된 면허 재교부를 안 해줍니다.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취소된 면허 재교부가 2년 동안 기다려야 되는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면허 대여와 동일한 기간 동안 면허 재교부가 불가능한 사항은 뭘까요? 라고 물어보고 생명에 중대한 위해를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보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문제가 응용될 수 있으니까 이 숫자 나오는 부분들은 조금 부담스러우시더라도 외우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의료인 자격 정지입니다. 의료인 자격 정지는 아래에 정리된 행위를 한 의료인에게 보건복지부 장관이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그 면허 자격을 정지시키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표적으로 의료인의 품위를 현저하게 손상시키는 행위,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단순히 일회용품을 재사용하는 경우,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등을 거짓 작성하거나 발급하는 경우,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 사실과 다른 내용을 추가 기재하거나 수정하는 경우, 태아 성감별 행위 등에 대한 금지의 위반,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하는 경우, 부정한 방법의 진료비 거짓 청구,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 등입니다. 특히 의료인의 품위 손상은 내용이 많아서 뒤에서 조금 더 다루도록 하고요.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 대해 이야기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두 번째는 좀 억울할 수 있기 때문에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좀 이렇게 감면해주는 아니면 좀 우대해주는 경우를 좀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일회용품 재사용은 신체나 생명에 심각한 위해를 주는 경우는 취소에 해당했죠. 그런 조건 없이 단순히 재사용했다라고 하면 자격 정지 사유가 되는 것이고요.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뭔가 하면 안 되는 그 기록 내용을 추가하는 거 또 하면 안 되죠. 태아 성감별 행위는 여기서 한번 등장하고 뒤쪽 벌칙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일을 하게 하는 경우 물론 그렇고요. 진료비 거짓 청구, 그 다음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인데 부당한 경제적 이익은 가능한 부분이 있었죠. 샘플, 전시회, 거래 대금을 조건으로 해서 할인해 주는 거라든지 연구라든지 시판 후 연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가능했다라는 부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를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학문적으로 뭔가 이상한 거, 도덕적으로 이상한 거, 좀 지나치게 청구하거나 지나친 행위를 하는 거, 거짓 광고하고 과대 광고, 과장 광고 하는 거, 좀 이상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 뇌물 받고 금품 받는 거, 영리를 목적으로 다른 병원 가는 사람들을 우리 병원으로 유인하거나 유인을 알선하고 사주하고 이런 거. 그 다음에 처방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거 좀 받아서 약국으로 보낸다, 특정한 약국이랑 담합한다 이런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보면 학문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 그리고 뭔가 좀 비정상적으로 돈을 벌고자 하는 그런 모습 등을 우리가 품위손상 행위라고 또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녹색으로 박스 쳐 있는 부분 먼저 봐주시고요. 추가로 여유가 되신다면 아래에 있는 내용도 봐주시면 좀 한두 문제 더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다음 중 품위손상 행위가 아닌 것은, 다음 중 품위손상 행위인 것은 이러고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챙겨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격정지 개념에 관련돼서 특이한 내용이 좀 있습니다. 자, 이제 좀 살펴볼게요. 개설자, 의료기관을 개설한 사람 자격이 정지됐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의료기관도 정지되는 겁니다. 자, 무자격, 자격이 없는 개설자에게 고용된 경우에 앞에 말씀드린 대로 자진 신고하면 우대해 줍니다. 자, 면허 신고 의무를 어기면, 자, 신고를 똑바로 하지 않으면 신고할 때까지 면허 효력 정지를 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별히 시효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공소시효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의료인의 품위손상 행위에 해당하는 거는 시효가 5년입니다. 자, 5년이 지나면 의료인 품위손상 행위를 했더라도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자격을 정지시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료인 품위손상 행위는 시효가 5년입니다. 자, 부정한 방법의 진료비 거짓 청구의 경우에는 시효가 7년입니다. 자, 이렇게 5년짜리, 7년짜리 시효라는 것도 있다라는 게 개념상 우리 법조문에 써 있으니까요.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이 부분도 확인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법에서는 안마사에 대한 특별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안마사는 의료법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안마사나 의료 유사업자 이런 부분들도 좀 다루고 있는데 어쨌든 안마사와 같은 경우에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뭘 준용한다라고 이야기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안마사들도 의료법에 해당한다. 의료법 안에서 뭔가 좀 정리가 되어 있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이 부분 한번 잠시 멈추시고 읽어만 보시고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면허와 자격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면허의 왕은 누가 뭐래도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자, 면허의 왕이 장관이니까 장관은 시험, 발급, 신고, 교육, 인정, 진화, 취소, 정지, 조건 부여 이런 거 전부 다 장관님이 하시는 거고요. 면허를 취소시킬 수 있는데요. 취소 사유가 있었어요. 자, 무조건 취소가 있었고 취소 가능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취소된 면허를 재발급할 수 있었고요. 재발급 제한기간 3년, 2년, 1년, 그리고 불가능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격정지는 1년 이내로 시킬 수 있는 것이고요. 정지 사유, 품위손상 행위 같은 것들 우리가 같이 정리했습니다. 자, 의료인의 면허 자격까지 정리했는데요.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놓치지 않고 함께 잘 외우고 또 문제가 나왔을 때 잘 맞췄으면 좋겠습니다.